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지난주에 이제 생화학 모두 마무리하고요. 예, 이번 주부터 고급 영양학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화학 공부하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그래서 아마 생화학은 들으시고 고급 영양학을 안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생화학은 안 들으시고 지금 고급 영양학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작년에 제가 이제 첫 해 때는 영양학에 생화학을 포함을 시켰는데 생화학을 조금 더 많이 강조하고 좀 시수를 늘리기 위해서 작년에는 이제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 영양학만 수강하시는 그 선생님들께서 생화학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권장드리기를 생화학을 들으시고 고급 영양까지 함께 들으시기를 좀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영양학에서는 그 생화학적인 면보다는 영양학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양 섭취 기준의 설정 근거라든가 그다음에 영양 문제 이런 그 영양소에 따른 영양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다루고 그다음에 저희가 영양학이 8주 강의인데요. 생화학은 7주 강의였잖아요. 8주 강의 동안 영양학에서 다루지 않았던 에너지와 운동 그다음에 그 식품 에너지와 뭐 대사 에너지 뭐 이런 차이점 그다음에 에너지 설정 근거라든가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 수분과 알코올 대사까지 다 다룹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다량 영양소인 탄수화물에서 단백질까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급 영양학을 들으시는 분들, 고급 영양학만 일단 한번 수강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생화학을 들으시고 고급 영양학을 좀 들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기출 문제에서 생화학적인 부분에서 많은 기출 문제가 나오고 생화학을 또 이해를 먼저 해야지 영양학을 또 이해하는 것이 또 훨씬 쉽기 때문에 생화학을 먼저 들으시고 그다음에 고급 영양학을 들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뭐 선생님들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강의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2025년 3월 26일 생화학과 제가 식품학을 했는데 이제 그거 마무리하고 지금 3월 26일부터는 영양학하고 조리 원리 및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급 영양학은 총 8주 동안 진행을 하고요.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오후 1시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8주니까 생화학보다는 1주 정도 더 길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량 영양소보다는 좀 미량 영양소 그리고 영양 섭취 기준의 설정 근거, 최근에 영양 섭취 기준과 관련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의 그 비중을 좀 많이 늘리는 교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이론 강의 후 형성평가, 죄송합니다. 형성평가 그 지금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요 부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충 자료를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충 자료는 제가 교재에 실지 못한 보충 자료는 홈페이지에 그 카페 저기 뭐죠? 학원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요. 형상평가 답안은 카페에 업로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뭐 생화학을 들으신 분들은 지금 이미 좀 익숙해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관련된 기출문제를 통합이론 과정이지만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문제풀이까지 다 자세하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학습한 내용이 이렇게 적용돼서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지금 범위가 넓잖아요. 그 중에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좀 선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내가 지금 그 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기출문제로 나왔을 때 그 지문이 어떻게 실리는지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답안은 좀 말씀드리는데 이러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기출문제를 잘 풀고 그다음에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가이드를 좀 드리는 차원에서 기출문제를 소개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제가 아주 자세하게 문제풀이 과정에서 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문제풀이를 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할 거고요. 제가 여기에서 기출문제를 소개하는 취지는 우리가 배운 것이
이렇게 기출문제로 적용이 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구나. 요것을 좀 확인하십사 하는 차원에서 소개를 드립니다. 물론 제가 이제 출처는 다 넣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마 기출문제 정리하실 때 도움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정리하시면서 답안을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시는 것이 풀어보시는 차원에서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서술형 문제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서술형 문제는 내가 어떻게 답을 써야지 이것이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채점자로부터 그 좋은 점수를 받을지 많이 이제 혼동이 되고 걱정도 되고 그러실 텐데요.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키워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키워드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답안이 채점자를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장이라는 것이 한순간 단순간에 그 자연스럽게 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여기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미리 한번 답안을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형성평가도 아마 생화학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단답형, 기입형, 그리고 서술형 문항으로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면서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기출문제 와 유사하게 제가 이제 구성을 했고, 그리고 제가 또 정답을 또 올리잖아요, 카페에다가. 그랬을 때 선생님께서 푸신 답안하고 제가 또 정답으로 올린 답안하고 서술형에서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은 학습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기출문제 보여드리고 또 이것과 유사하게 형성평가 문제를 구성을 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8주 동안 고급 영양학도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을 한번 영양학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생화학은 주로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영양소의 화학적인 대사를 봤어요. 그래서 주로 열량 영양소들이 어떻게 영양소를 에너지를 생성하고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거나 분해가 되면서 새로운 글리코겐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지방산이라든가 어떻게 합성이 되는지,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분해가 되는지, 이것은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봤죠. 근데 영양학에서는 제가 생화학에서도 영양소의 구조와 기능을 봤어요. 구조와 특징들을 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화 흡수 운반 과정을 봤죠. 왜냐하면 세포까지 운반되는데 이 과정을 건너뛰고 세포 단계에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생화학에서 그 앞부분, 영양학 교재 앞부분은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영양학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교재에 수록을 하고 다시 한번 선생님들께 강의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간단하게 좀 넘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고급 영양학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제가 교재에는 충분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 교재에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물론 강의에도 필요한 부분들은 다 합니다. 강의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하겠지만 그 교재를 좀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여기 생명활동과 건강 유지를 위해서 항상성에 의해서 우리 영양소 대사가 조절이 되죠. 그리고 지금 특히 이제 이 영양학에서 주로 다루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영양소의 기능입니다. 자, 영양소의 기능과 함께 이것을 과잉 섭취하거나 그다음에 결핍을 했을 때 건강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양 섭취 기준은 어떻게 설정이 됐는지, 그래서 설정 근거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룹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그 생화학에서 다루지 않았던 비타민 무기질의 체내 기능, 그다음에 결핍증과 과잉증 볼 거고요. 그리고 수분, 그다음에 알코올 영양까지 다룹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화학에서 1차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학을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고급 영양학만 수강하시는 분들은 생화학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교재가 지금 합권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재에 제가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다뤘으니까 일단 영양학에서 제가 강의는 하겠지만 약간 좀 더 참고하고 싶거나 그런 부분들은 이 앞에 있는 생화학 교재에서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일정은 총 8주 동안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는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입니다.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왜 10살 남아의
섭취 패턴이 나왔었죠. 근데 작년에 제 교재에는 수록이 되어 있었는데 1인 1회 분량을 제가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죄송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금주 교수님께서 생애주기 영양학에서도 이번 학기에는 좀 다루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루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추가가 됐습니다. 올해는. 자, 그리고 탄수화물이 들어갈 건데요. 아마도 탄수화물이 오늘 그렇게 다 끝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탄수화물 나머지 지질, 그다음에 단백질, 에너지와 운동 영양, 그리고 주로 이제 비타민과 무기질이 굉장히 많은 분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8주 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고급 영양학의 수업 진행은 네, 구조와 기능, 소화, 흡수, 운반 과정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생화학에서 일부 다뤘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화학을 학습하시고 지금 고급 영양학을 수강하시면 그 부분은 왜 반복되는 내용이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머릿속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급 영양학의 수업 진행은 앞에서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화학에서는 다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여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좀 넘어갈 것 같아요. 영양소의 구조와 기능, 그다음에 소화, 흡수, 운반 과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영양소의 구조와 기능은 생화학에서는 우리가 다량 영양소를 다뤘잖아요. 그렇지만 최근에 뭐 비타민 A라든가 비타민 E, 그다음에 비타민 D와 관련된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또 비타민 C 이렇게 돼 있어서 비타민 경우에는 좀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죠. 그리고 소화, 흡수, 운반 과정, 특히 이제 지질의 그 지단막 그 네 가지의 지단백질의 운반 과정, 그로 인해서 세포내로 어떻게 그 지방을 운반하는지 이런 것들은 매년 출제가 거의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질의 운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생화학에서 했으니까 고급영양에서 안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고급영양만 또 수강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과정은 교재랑 강의 교환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세포 대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생화학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교재에 너무 비슷한 내용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교재도 두꺼워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포 대사와 관련된 부분은 생화학 부분의 교재를 좀 참고하시고요. 제 수업 시간에도 이 부분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수준, 예, 이렇게 해서 그냥 복습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영양소 지금 섭취 기준이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 나이아신 당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섭취 기준, 비타민과 관련된 섭취 기준이 또 나오고 있죠. 뭐 칼슘이나 이런 섭취 기준도 나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단백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영양학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해서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이잖아요. 그래서 각 연령별, 성별 영양 섭취 기준의 설정 근거를 좀 자세하게 보는 부분이 이 영양학에서 다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화학에서처럼 제가 이제 각 단원별 관련된 기출 문제를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래서 출제 경향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어느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내가 진짜 한번 학습한 내용도 더 많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기출 문제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절한 아웃풋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인풋만 해서 아웃풋을 하지 못하면 한마디로 내가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은행에 예금을 해도 내가 적절할 때 필요할 때 꺼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하고 그것을 아웃풋을 해야 선생님들이 시험에서 잘 그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는 걸 제가 권장드려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로드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교재 뒷면에다가 다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한 내용을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풀어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화학 경우에는 단백질까지 4장이니까 매주 풀어보실 수 있게끔 저 나름대로 이제 진도를 고려해서 좀 했고요. 근데 이제 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챕터별로
예, 그렇게 분류해서 형성평가 문제 만들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수업 들으시고 바로 학습 암기할 거 암기하시고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차원에서 형성평가 문제는 반드시 수강하시고 바로 풀어보는 걸 권장드려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내가 학습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고 내 머릿속에 다시 한번 주입이 되면서 그 장기 기억 체계인 해마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수강하고 시간 너무 오래 갖지 마시고 최소한 하루 안에 풀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다음에 답안은 카페에 공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빌드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 희소 영양 플러스 팀만의 시그니처 메뉴는 아니지만 시그니처 구성인데요. 작년에는 우리가 중간중간에 빌드업을 냈었어요. 근데 너무 시수도 많고 수강해야 되는 과목도 많고 형성평가도 풀어야 되고 빌드업도 풀어야 되니까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세 분 교수님들이 협의를 해서 그 통합 이론 과정 다 끝나고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여유가 있거든요. 3주 정도. 그때 저희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운 걸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되고 문제풀이 과정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복습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이때 빌드업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영양학은 생화학도 그렇고 영양학도 그렇고 특히 이제 학부에서 1학년, 2학년 학생들한테 영양학을 강의를 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어려워요. 네, 어렵죠, 당연히. 암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 다 이해하는 것 같은데 막상 다시 교재를 열어보면 이게 뭐였지? 교수님 어떻게 설명했지? 라고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은 필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제 강의를 열심히 듣고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암기하고 그러면 인풋이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아웃풋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형성평가 빌드업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시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실전 대비를 하시면 선생님들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자부합니다. 자, 그래서 영양 플러스 카페는 아래 하단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 1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